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면연의 이민일주,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임자일주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면연의 임술일간 같은 경우에 이제 손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 사주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 사주도 안 좋고 어떡하나 막 이렇게 여쭤보는데, 사주는 제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합평충파에 의해서 사주는 변하기 때문에 또 대운도 있고 또 어떠한 대운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운도 다 틀리잖아요, 영향력이. 그래서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계면연의 이제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 임수일간뿐 아니라 이제 계면연에는 사가 상문이고 축이 조객이에요. 그리고 천간에 무토와 개수와 합이 되고 또 정화와 개수가 충을 하죠. 또 지지로는 계면연에 이 묘와 유가 충이 되고, 그래서 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주가 금으로 너무 많이 묶여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충이 와서 오히려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또 묶인 것이 해결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묘와 술이 합의되고, 또 이 묘는 사주에서 인과 진이 있게 되면 방합이 돼요. 그다음에 저처럼 사주가 이렇게 또 해묘미로 되어 있는데 또 묘가 오면 어때요? 또 해묘미 삼합이 또 이루어지죠. 근데 해월에 묘가 와서 삼합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묘월생이 해묘미 삼합이 와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해월생인데 묘목이 와서 해묘미 삼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강약은 다 틀리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이민년의 임수일주는 사궁이에요. 그 다음에 개수는 생지고 비견갑이죠. 그 다음에 계면연의 임수일주 같은 경우에 갑은 왕지에 있고 을목은 걸록에 있고, 그 다음에 병화는 욕지, 정화는 병지, 무토도 욕지, 기토도 병지, 경금은 태지고 신금은 절지예요. 어디에서? 묘년에서. 묘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제가 임수일간의 12운성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임수일간한테 식상은 어떤지, 또는 재성은 어떤지, 또 간은 어떤지, 또 인성, 또 비견의 흐름이 어떤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민년이 계면년을 만나면 어떠냐 이거죠. 이민일주가. 근데 이거 우리가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셔요. 그럼 선생님, 임수가 일주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임수가 인월도 해당이 되나요? 당연히 이민년에다가도 비교해 볼 수 있고, 임수가 인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월지죠.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출생한 사람 또는 이민일주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또 우리가 보시면 좀 확률이 조금 더 높죠. 그 다음에 개수는 묘년을 달고 왔는데 지장간에 뭐가 있냐면 간목과 을목이 있어요. 이민일주는 지장간에 무토와 병화와 간목이 있죠. 그런데 어때요? 이민년이 왔으니까 원래 이민일주가 식신을 깔고 앉아 있는데 올해 계면년이 오면서 이 갑이 어때요? 힘을 받게 되죠. 원래 이제 임목도 이 갑의 본기이기 때문에 힘이 세지만 이민일주 같은 경우 계면년이 오면 어때요? 임목하고 묘목하고 이제 방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운성으로 보면은 임수일 같은 경우에 사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계면년은 생지를 달고 옵니다. 자, 그래서 임수가 이제 임목 식신을 원래 달고 있으니까 수생목에 어때요? 이 물길이 잘 확실하게 이제 통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임목은 또 우리가 역마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길을 어때요? 잘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인신 사회를 깔고 앉는 사람들은 해외와도 인연이 있죠. 해외와도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역마성은 어때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 또는 해외까지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보여요.
내 일간이 내 일주에 뿌리가 임수하고 자수가 없이 뿌리가 없는데도 어때요? 임목 자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갖고도 부지런한 사람으로 보는데, 부지런한 게 내가 뿌리가 있으면서 부지런한 건지, 내가 약하면서 부지런한 건지, 이것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민일주는 계면연에 겁재와 어때요? 상간이 들어오죠. 그래서 신약한 사주에 이제 상간은 어때요? 잘못하면 내가 원래 신강한데 상간이 들어오면 새롭게 뭔가 확장을 하고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신약한 사람들이 이 식상이 왕해지면 이분은 어때요? 임목하고 묘목이 들어와서 식상이 왕해지죠. 그러면 어때요? 직장을 때려치우고 내가 어때요? 사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뭐예요? 이 겁재가 친구가 와서 이 묘목을 갖다 제안을 합니다. 응? 야, 새로운 사업처가 생겼다. 너 원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잖아. 근데 요번에 한번 나랑 같이 사업을 같이 해보지 않을래? 하고선 이면은 방합이죠. 방합이니까 어때요? 친구나 또는 내 가족 중에서 친척,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때요? 사업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업도 되죠. 근데 동업이라도 임술관이 이민년에 동업 제한이 들어오는 거하고 계면년에 제한이 들어오는 거하고 좀 틀려요. 임수가 계면년이 들어왔을 때 제한이 들어오면 이건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왜? 돈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특히 임술관이 정화가 사주 천가에 떴다. 그러면 어때요? 수급가는 완전히 군겁쟁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내가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겁재가 들어와서 어때요? 사업에 끼어들게 되면 반드시 내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은근히 겁재가 들어오면 어때요? 통이 커져요. 그래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임술관이 사지에 들어오잖아요. 사지면 뭐예요? 나이가 85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령의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30대, 40대 이런 왕성한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운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내 사주에서 좀 신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확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게 할 수가 있어 흉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흉신이면은 내가 바쁘게 살고 노력을 해도 그에 대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했다가 돈 잃고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이민일주는 묘가 뭐냐면 신살로 봤을 때는 도화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화살이 들어오면 뭐예요? 물론 이제 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는 괜히 음주 가무에 빠지고 또 어때요? 도박이나 게임 등 그런 불법 탈법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신강사주면 이 겁재가 뭘 갖고 와요? 천을기인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천을기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인의 도움으로 내가 투자를 통해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때? 앞으로 4, 5년이 오죠? 그러면 그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운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사주에 병화가 있으면 좋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개수하고 묘목이 쓴목이에요. 쓴목인데 또 비가 내려오니까 이 묘목이 더 굉장히 축축해져요. 그래서 올해 임술일간 같은 경우에 사주에 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또 무토가 또 얼마나 화의 생을 받고 단단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기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임진일주. 임진일주는 제가 지장간을 안 썼죠. 그러면 한번 지장간을 써볼게요. 을개무예요. 을개무. 자, 을개무니까 을은 뭐예요? 을은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상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개수는 겁재고 또 무토는 뭐예요? 편간이죠. 그래서 임진일주는 또 내 앉은 자리에 뭘 갖고 있어요? 편간을 깔고 앉아있잖아요. 이 편간을 깔고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격이 어때요? 좀 강직한 그런 에너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원래 좀 직장 생활하는 게 좋죠. 사업보다는
사업보다는 직장생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임진일주가 또 이 진토가 뭐냐면 화개살이에요. 그래서 화개살이면서 이렇게 편관을 깔고 앉았으면 남편이 되게 예민해요. 나는 약하고. 그래서 남편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리고 이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 이 진토는 나한테는 묘지예요. 묘지이기 때문에 좀 뭐 좋게 얘기하면 뭐 노련한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이 진토는 내 비견에 묘지이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간 형제가 또 있기 쉬워요. 그리고 어때요? 이 묘하고 진하고도 또 합치면 뭐가 되냐면 또 방합이 되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12운성을 꼭 우리가 임수에 맞네. 사지를 진토는 묘지죠. 묘지를 깔고 앉았다고 요걸 쓰는 게 더 낫겠네. 그쵸? 그래야 우리 그 운세를 파악할 때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네요. 묘지,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묘지를 깔고 앉았다고 하는 것은, 신살로 봤을 때는 또 화개살. 화개살 맞죠? 화개살이고, 올해 이제 그 묘목이, 이 개수가 묘목을 가지고 오는데, 이 묘목은 그 육개살을 가지고 와요. 육개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신살로 육개살은 어때요? 원래 사지니까, 임수가 올해 들어오는 것이 사지고, 여기 사지가 되고, 또 육해사 되면 진짜 사실은 건강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임수일간이.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모두 고갈된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연세가 되게 많으신, 그런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만약에 대운이 좋으면은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 오히려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갑진 을사가 오면 어때요? 재물 흐름이 좋아지는데 이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항상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대운에서 나의 운을 좋게 해주고 만약에 임진일주가 뭐 조우가 좀 안 좋은데 대운에서 조우를 해결해 준다거나 또는 내가 신강해지는 대운이 오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임진일주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살아요. 이 임진일주를 깔고 앉았으면 신약한 상태에서 임진일주 깔고 앉았으면 뭐냐면 일복이 많아요. 일복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일복이 많냐? 임진일주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갇혀서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식당 안에서만 집하고 식당, 집하고 식당이에요. 그 안에서만 갇혀서 사는 건 뭐라 그래요? 새장 안에 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때요? 체력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민년이 이제 계면년이 오게 되면 어때? 이민년, 계면년이 오면 이제 식상이 좀 강해지죠. 갇혀서 살던 사람이. 그러면 어때? 일하기 싫어져요. 일하기 싫어지는데 누군가가 겁재가 와서 야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자 하면 어때요? 내가 투자를 하면서 때 새로운 일을 벌일 수가 있는데 대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내 대운을 좀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진월의 임수일간이거나 또는 임진일주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을 생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모일주. 제가 그걸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장간에 이렇게 병기정을 깔고 앉아있죠. 병기정을 깔고 앉아서 이 이모일주가 재물복이 좋아요. 일단 내가 깔고 앉아있잖아요. 어때요? 이거 편재도 있지, 정관도 있지, 또 정제도 있지. 그래서 이거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지장간에 이렇게 재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과 명예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화가 정제고 또 도화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화가 이것도 우리가 도하고 묘목도 도하지만 또 왕지이기도 해요. 인호술의 오가 왕지고 해묘미의 왕지고. 그럼 뭐 왕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왕이 되는 건데 이 왕이라는 사람은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시나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는 어때? 또 이거는 뭐냐면, 화라는 나라의 왕하고, 목의 나라 왕하고 같이 만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왕과 왕의 싸움은 어때요?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호수의 묘는 사실 또 진도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인기가 더 좋아지면서 또 어때요? 목생 하루 해서 내가 또 돈을 벌려고 하죠. 그리고 이 암장에서 어때요? 갑기합을 하죠, 이렇게. 갑기합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팔살이지만 속에서는 암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술 같은 경우에 어때요? 기토가 뭐예요? 정관이잖아요. 정관이고 갑이 어때요? 식신이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 어때요? 자식수 들어오고 남자가 들어와서 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연애운이 좋아요. 그래서 애인이 있던 사람은 어때요? 있던 사람은 새로운 게 또 새로운 남자가 또 들어오니까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애인이 없었던 사람들은 또 애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암합을 하고 있으면 이 팥살은 뭐냐면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애인이 있던 사람도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운이죠. 왜냐면 임술관 같은 게 누가 들어요? 자식이 들어오잖아요. 자식이 굉장히 왕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자가 자식운이 들어오면 결혼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팥살이기 때문에, 왕지와 왕지끼리 팥살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문제는 조금 생길 수가 있고, 또 부부지간에 괜찮게 잘 지내던 사람은 팥살로 인해서 조금 부부지간에 이성 문제에 조금 손실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도화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하면은, 이성 문제뿐 아니라 도박이나 게임 뭐 이런 거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상관이잖아요. 상관이기 때문에 또 친구가 또 그런데 또 가자고 또 꼬셔요. 야, 한 번 더 뭐 게임 이거 좀 해봐라 하고서 지금 내가 하던 건데 하면서 또 소개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괜히 연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임신일주. 자, 임신일주는 장생지를 깔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평관이고, 비견이고, 그 다음에 경금. 근데 이제 우리가, 임술관 같은 경우에, 이 경금은 올해 운에서 어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경금을 깔고 앉았는데, 올해 운에서 경금이 절퇴지잖아요. 그러면 이 문서적인 문제가 절퇴지에 가니까, 제가 아는 임신일주 지금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집이 묶여가지고. 집이 묶였다는 게 뭐예요? 집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돈은 있는데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임신일주가. 그런 것처럼 이분이 어때요? 경금은 절퇴지 들어가 있고 내 임신은 어때요? 지금 사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체력은 별로 안 좋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이번 달 벌써 이제 개수가 지금 1월 1일인데 1월 2일인데 오늘 2일날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번 주말 지나고 나면 개축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하게 우리 개묘년의 운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저번에 임자월이잖아요. 임자월에 이분이 엄청 바빴어요. 뭐 해외 워크숍 때문에 또 조금 약간 직위가 높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끌고 인솔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워크숍하고 또 진행하고 그러니 얼마나 체력이 힘들었겠어요. 장생지 깔고 앉아 있었어도 왜요? 이 경금이 집에서는 문서가 묶여 있고 올해 운에서는 어때요? 지금 사지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있어가지고 또 자식도 있잖아 또 자식 에너지가 이분이 이제 작년에 이민년이 들어왔을 때 하나 더 출산했고 또 앞으로 또 이제 자식을 또 하나 더 출산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기 키울라 또 직장에서 어때요? 또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할라 아주 또 일은 많고 그러니까는 아주 요새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임술관은 왜? 사지기 때문에 올해 운에서 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신일주가 특히 임자월 개축월은 어때요? 비견겁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재물과 간성에 대한 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부부지간에 벌써 이 임자월 개축월 되면 부부지간에 다툼이 많아져요. 근데 어때? 먹고 시작하니까 떨어져 지내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지낼 일이거는 남편이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해외 출장 가면서 자꾸 이렇게 떨어져 지낼 일이 많아지는 게 이분들한테는 다 개운이 되는 거예요. 올해 임수 일간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일주는 묘목은 상간이고 근데 어때요? 또 기문이 되죠. 물론 이제 기문 갖고 기문 작용이 올해 운에서만 좀 약간 그럼 어때요? 아이디어가 좀 많이 발생이 되죠. 창의성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기획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묘신 원진 기문 들어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직업적으로 얼마나 더 잘 쓰는지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직업적으로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들이나 부부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묘하고 신이 현심 쌓이죠. 말로 상처를 주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구설에 상간으로 인해서 구설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 내가 사지고 또 임수 다 지금 기운이 다 빠지잖아요. 나를 도와주던 인성은 절퇴지로 가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 유념하세요. 제가 아는 제자분도 눈 주변에 이렇게 붉은색이 올라오고 하는데 무슨 통증도 없는데 점점점 그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보니까 눈 주변에 막 이 얼굴까지도 막 뿔긋뿔긋하게 올라와가지고 주변 사람이 보더니 야 너 그거 병원에 빨리 가봐라 해서 갔더니 대장포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대장포진은 그런 증상이 확 퍼지기 전에 통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대장포진 그 백신 주사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통증은 없는데 그게 번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또 여기 이 상처도 주사바늘로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체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진데 일을 내가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해가 올해 개묘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재성하고 그러니까 식상만 되게 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임수일간들이 뭔가 좀 해방감을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해방감을 좀 편하게 이제는 감옥 살기 싫다 이거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임수일주. 자, 아까 임진일주 했지만 임진일주하고 임수일주는 백호살림에서 개강했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임수일주가 있어요. 이제 어려서 부모운이 안 좋았는데 이제 그 학교 선생으로 그런 교장 선생님까지 위치에 올라가서 퇴직을 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임수일주가 이게 술토가 이게 재성의 창고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다 이제 교장 출신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술토가 어때요? 제 창고다 보니까 연금이 한 달에 어때요? 두 부부니까 몇백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몇백만. 한 사람마다 한 3, 400 나올 거 아니에요. 둘이니까 어때? 7, 800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많이 나오면 또 많이 쓰더라고.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하고 돈 나오니까 펑펑 쓰고 얼마나 좋아요. 요번에도 그냥 설날 아침에 그냥 어디 또 해돋이 보러 가가지고 그냥 해 뜨는 사진을 다 보냈더라고. 그렇게 술도 그래서 임수일주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임수일주가 개묘년에 들어오면 어때요? 그 술 중에 정화가 개수에 의해서 꺼지죠. 이렇게 꺼진단 말이에요. 꺼지지만 또 이 묘년이 들어와도 또 신금이 또 요 을목을 또 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신금이 약하죠. 왜냐면 절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화는 또 병지고. 그래서 이 임수일주 같은 경우는 묘목이 들어와서 또 묘술합은 돼요. 그래서 이제 묘술합이 되는데 사주가 어떠냐에 따라서 묘술합이 술토가 이제 묶이잖아요. 묶이는데 완전하게 묶이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금이 약한 신금이라도 어쨌든 을목성 극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묘목이 완전하게 약해지는 건 아니다. 또 술 중에 정화가 오히려 좀 위험하죠.
그래서 임술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우리가 묘유술 갖다가 우리가 뭐 철새개금이라고 해서 뭐 할인업에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도 어때요? 그래가지고 타로 공부를 또 작년부터 또 하더라고요. 또 그만큼 올해 운에는 또 그런 또 상관이 들어오니까 그런 또 재밌는 거, 또 특이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이 이 친구도 재작년에 그 폐 쪽으로 이제 그래도 초기에 수술을 해서 건강을 항상 좀 조심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임자일주. 자, 올해 개면에 들어왔을 때 임자일주 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내 사주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누가 일을 저질러요? 내가 일을 저질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일을 저질러서 겁제에 돈 투자해서 내가 자묘형으로 구설에 많이 휘말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수는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태어난 거잖아요. 물론 자월에 임수일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수도 겨울이고 임수도 추우니까 겨울의 의미가 있잖아요. 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자일주가 제일 왕한 거예요. 물칼이라고 하잖아요. 물칼. 대표적인 양인일주죠. 근데 개면이 들어오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같은 수가 들어와서 어때요? 더 천지가 다 냉하고 묘목도 더 냉해지고 운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 묘목이 꽁꽁 얼어요. 그래서 이 묘목이 이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내가 나한테 수석목 해주길 바라고 있잖아요. 이 묘목이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묘목이 어때요? 더 꽁꽁 얼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자매 형살로 이게 뭐예요? 이게 식상이니까 자식도 뜻하지만 자궁과 유방, 생식기관 이런 것도 다 뜻하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작은 근종으로 이렇게 자궁을 다 그 적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수술 날짜를 받아놨어요. 1월 8일 날 딱 개면연이 들어오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는 식상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또 자식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이 들어오면은 그런 관제 구설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 여행 가려고 했는데 여행도 그래서 지금 못 가게끔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있다 가 보면 자꾸 건강이 안 좋거나 집안에 가족들이 또 신경 쓰다 자식이 생기면 여행도 자주 못 가요. 그래서 틈내서 얼른 갔다 와야 됩니다. 나중에라는 거 하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임자일주가 이제 사주천간에 정화나 병화가 떠 있으면 특히 정화 같은 경우 떠 있으면 군겁쟁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업 이제 이 개수가 오면 어때요? 동업을 하는데 내가 돈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투자하게 되거나 빌려주게 되거나 근데 자매형이니까 친구 형제 동료들을 위해서 관제 구설이 생기면서 분쟁 또는 소송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정화가 있으면 좀 안 좋은데 병화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병화가 있게 되면 앞으로 이 병화가 사오미년이 오면 어때요? 또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개면이 오면 특히 또 부부지간의 문제가 조심해야 돼. 정화가 나한테 어때요? 부인이잖아요. 정제인데 개수가 오게 되면 수국하잖아요. 그래서 내 사주는 물론 무토라가 잘 될 거 여름에 태어난 사주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아는 사람은 해월에 태어났고 잣띠고 임자일주예요. 그럼 어때요? 올해 돈 문제, 사기수 당할 수 있고 부부지간의 문제가 생겨서 부인이 몸이 좀 안 좋다거나 또는 자기가 또 건강이 안 좋다거나 이래서 또 부인한테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래서 가정에 대한 어떤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운인데 만약에 대운이 화대운이다. 그러면 어때요? 잘 넘어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미대운이 오면 어때요? 이분이 미대운이 오면 또 어때요? 식상이 묘지에 빠지니까 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조심하시고 만약에 사주에서 화가 잘 되어 있다. 또 화대운이다 이러면은 오히려 내가 또 신강을 사주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또 벌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형성이라고 해서 나쁘고 또 뭐 축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주 전체를 보면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임자 일주까지 해서 지금 한번 다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경기대 대학원에 그 박사과정에 또 도전을 해서 이제 입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제가 또 박사과정에 도전하는 거는 물론 저한테도 힘이 되지만 제가 지도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한테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가 또 박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나 자신의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